최근에 한 환자분이 손목이 너무 아프다면서 내원을 하셨어요. 60대 후반 여성분이신데 10년 넘게 그 남편분이 뇌경색 편마비 환자셨대서 계속 간병을 했는데 폐렴으로 얼마 전에 하늘나라로 보내드렸다고 해요. 그런데 이 환자분의 남편분이 체구가 좀 큰 분이셨대요. 체구가 큰 남편을 10년 넘도록 계속 일으켜서 밥 먹이고 또 욕창 생기면 안 되니까 체위 변경하면서 간병을 하다 보니까 손목이 남아나질 않고 온몸 관절 하나하나가 다 아프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처럼 간병을 하다 보면 어느새 이 간병인이 병을 얻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간병 자체가 하나의 질병이다. 간병도 병이다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특히 이 손목 통증이 제일 흔한 병이기도 하잖아요. 24시간 밀착해서 약 먹이고 뭐 물 먹이고 와상 환자 또 일으키고 목욕시키고 기저귀 갈고 체위 변경하고 그러다 보면 내 허리 손목 관절 상한 곳이 없죠. 그뿐이 아니죠. 잠을 설치고 밥도 제 시간에 못 먹다 보니까 환자는 건강해졌는데 간병하는 내가 환자가 됐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가 뒤바뀌어 버리는 경우 참 많습니다. 상담하다 보면 간병 때문에 너무 내가 우울해져서 극단적인 생각까지도 든다. 그런 내가 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노인이 노인을 간병하는 노노간병, 또 고령 노인분들의 경우에 입원하면 또 장기 입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가족들이 뭐 경제적인 부담은 물론이고 육체적인 또 정신적인 좀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또 부모님이 계신데 성인 자녀가 부모를 간병하는 경우에 보통 나이대가 중년 이하의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70대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니까 40대 딸이 간병하게 된 케이스만 보더라도 이 40대 따님은 부모 간병해야지, 아이는 아이대로 양육해야지, 이 사이에서 일단 갈등, 말해 뭐 하겠습니까? 나 이도저도 내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그런 자책감, 우울감, 공황장애로 이분이 숨도 못 쉬고 이 자율신경 실조로 인해서 뭐 불면증, 걸핏하면 체하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아파요. 한마디로 종합병원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분이 내 엄마를 간병인한테 맡기고 싶지 않았고 또 간병인을 쓸 좀 형편도 되지 않아서 내가 하던 일까지 줄여서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되고 무엇보다도 내가 잠을 제대로 좀 못 자고 이제 내 몸 상태가 이게 건망증인지 뇌가 치매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자신한테 좀 겁이 날 때가 있다 이런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오늘은 간병인들 그리고 컴퓨터 많이 하시는 분들 가사노동이 많은 분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손목 통증 해소하는 방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손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신체 중에서 가장 세밀한 동작으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는 부위가 손이잖아요. 역할이 다양한 만큼 이 손을 이루는 뼈, 관절, 인대, 힘줄, 근육, 신경들이 진짜 복잡한 구조로 얽혀서 섬세하게 균형을 이루면서 움직이는 부위가 바로 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환자분처럼 간병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손목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 손목이라고 하는 거는 쉬기만 해도 상태가 좋아지는데 이거 사용하지 않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손목 건초염이다. 그럼 어때요? 손목을 구부리거나 펼 때 움직임이 뻑뻑한 느낌이 들고 힘줄 부위를 누르기만 해도 아프고 손끝이 저리면서 손목이 막 욱신거릴 때 이때 통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스트레칭입니다. 통증이 있는 손바닥에 손을 위로 하고 팔을 뻗은 다음에 다른 손으로는 손바닥을 감싸주고 몸쪽으로 당겨주십시오. 시원하실 겁니다. 난 손바닥도 통증이 있다. 그럴 때는 펜을 엄지하고 새끼손가락에 이렇게 끼우세요. 그 다음에 손바닥을 쫙 편 다음에 손바닥 부위를 이렇게 문지르세요. 이렇게 마사지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집에 이런 마사지건이 있으시면 이걸 이용하시는 것도 좋아요. 도수 치료의 원리를 적용하는 거거든요. 이 손목 관절이라고 하는 것은 진동 감각, 진동 움직임 이걸 가해주잖아요. 그럼 손목 관절 안에 관절 수용기들이 작동을 해요. 그러면서 관절을 더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도수 치료 받으러 가면 물리치료사분들이 조인트 글라이딩 테크닉이라고 해서 관절을 미세하게 움직여주는 테크닉을 통해서 어떻게 관절 수용기 신경들을 작동하게 해서 관절의 회복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주는 그런 방법,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한 겁니다. 손목의 구조를 보면 이 손목에는 작은 수근골들이 있게 되는데 이 손목에 있는 작은 수근골들이 굳게 되잖아요. 그러면 관절 사이에 미세한 움직임이 있어야 손목을 더 잘 젖히고 구부릴 수 있게 하는데 그게 안 돼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목에 있는 수근골들 그리고 힘줄을 잘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뭘로 풀어주냐?
그럴 때 이런 마사지건 집에 있으시면 이걸 이용하시면 좋아요. 하는 방법은 집에 손목 아대에 있으면 아대 하셔도 되고, 없다 그럼 이런 수건 같은 거 한번 둘러주세요. 보호해준 다음에 마사지건을 적용시키면 좋습니다. 이건 급성 통증보다는 만성적인 통증에 효과적이에요. 주먹을 한번 쥐고 힘준 상태에서 마사지건을 지그시 이렇게 눌러서 하게 되면 힘줄이 잘 풀려요. 그리고 주먹을 쥐었다가 또 손가락을 펴고 적용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직접 해보면서 이 정도의 강도에서 내 손목이 편해지는구나, 강도하고 시간을 조절하시면 좋습니다. 또 손목 안쪽을 했다 그러면 손목 등에도 아대나 수건을 두르시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좋아요. 손가락을 쥐었다가 또 폈다가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손목 관절을 직접적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나 마사지건 없다. 괜찮습니다. 그러면 없다. 그러면 손으로 해주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좀 두드려져서 풀어주시는 거, 직접적으로 풀어주시는 방법도 좋고, 여러분이 마사지건 있으신 분 유용하게 잘 사용하시나 모르겠어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수술하지 않고 무릎 통증 낫는 방법에서 이 마사지건을 이용해서 무릎을 자극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집에서 나 혼자 하는 셀프 요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 남겨주셨고, 그 댓글들 보면 나 반신반의로 정말 시작을 했는데 이거 한 지 2주 정도 지나니까 거짓말같이 무릎 통증이 좋아졌습니다. 나 걸을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어요. 무엇보다도 이 전동 마사지건으로 하니까 그냥 손으로 하는 것보다 힘도 덜 들고, 옆에 사람한테 해달라는 소리 안 해도 좋고, 내가 나를 하니까 너무 시원하다. 무릎뿐만 아니라 허리라든지 어깨 뭉침도 이걸로 풀고 있다. 이런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매일 내가 나를 하려면 사실 팔도 아프고 가족한테 매번 두들려 달라고 하기도 힘들다. 이럴 때는 이런 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대로 쓰기만 하면 참 효과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손목 같은 데 아프면 파스 붙이시잖아요. 근데 어디에 붙이냐가 중요해요. 통증이 여기 있어, 여기 붙이는 것보다 통증이 느껴지는 부위에서 이 혈관이 모여있는 곳에 붙이는 게 효과적입니다. 무릎이 아프다 그럼 무릎에 붙이는 것보다 오금에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이란 말입니다. 왜? 파스의 유효 성분이 혈관을 타고 통증 부위로 이동하는 게 좋은데 뼈 위에 딱 붙여버리면 효과가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가 손목뼈가 시큰거리는데 손등에 띡 하고 붙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파스. 그런 것보다는 혈관이 모여있는 손바닥 쪽 손목에 붙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손목 통증을 완화하는 방법 알려드렸어요. 간단한 스트레칭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고, 만성적인 통증이다 그럼 열파스, 갑작스러운 통증이다 그럼 냉파스를 붙이는데 뼈와 관절 쪽보다는 어디? 아픈 부위로는 혈관 쪽에 붙이는 게 더 효과적이다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마사지건 집에 있다 그럼 이용하시는 것도 효과적이고, 일상생활에서 통증을 발생시키는 동작, 운동, 업무 안 하는 게 좀 좋지만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의치 않다 그러면 손목 보호대 같은 거 착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손목은 사실 쉬기만 해도 좋아지지만 이게 만성화가 되면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서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죠. 우리 해밀리님들 손목 건강 잘 챙기시고 오늘 하루도 채널 H와 함께 건강하세요.